문구점이 줄 폐업한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2019년 이후 매년 학교 앞 문구점 감소수입니다. 400개에서 500개씩 줄어든다고 한국문구유통업 협동조합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400개에서 500개면 줄 폐업 맞죠. 이게 한 달에 말입니다. 많으면 40개씩 그렇게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달에 40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매일 한 개씩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죠? 매일 한 개에서 2개 이렇게 폐업한다는 건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줄어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2022년에는 문구점이 한 8,000개가 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00개가 될까. 2017년만 하더라도 10,000개가 넘었거든요. 1,620개 정도 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8,000개니까 지금 뭐 적어도 2,500개가 줄어드는 거죠. 2,500개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물론 줄어드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아마 대표적인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학령 인구가. 이거 진짜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학령 인구가 2001년에 1,128만 명인데 2021년 20년이 딱 지나니까 770만 명이에요. 단순하게 계산해도 여러분 이게 300만 명 이상 줄어들었죠. 300만 명. 300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 앞 문구점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학령 인구도 줄어드는 데다가 더 심각하게 줄어드는 것은요. 이게 온라인이 굉장히 뜨고 여기에다가 다이소 같은 데 있죠. 다이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격이 싸잖아요. 다이소가 이게 프랜차이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이 2조가 넘습니다. 2조 4,616억이에요. 영업이익만 2020년 경우 1,738억 원입니다. 다이소가 굉장히 싸잖아요. 굉장히 싸니까 문구점을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문구점을 대신해 버리니까 여러분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굉장히 싼 다이소가 들어오면서 문구점을 대신해 버리고 그러니까 학교 앞 문구점이 살아날까요?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느냐? 온라인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온라인이 발달이 되니까 이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싼 가격에 파는 다이소가 증가하고 온라인이 확대되면서 말입니다. 이게 많이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버리니까 학교 앞 문구점은요. 이게 줄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당연히 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앞 문구점에 대해서 이렇게 1년에 400개 500개 줄어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무슨 3가지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실물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 실물 경제가 지금 온라인을 하는 사람은 쇼핑몰을 하나 열어두면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앞 문구점이라는 것은 그 학교 앞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망한다. 이러면 실물 경제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라인으로 대체 효과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오프라인에서 사가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시절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문구점을 하지 않고요. 그냥 집에다가 문구점이라는 그 가게만 내놓고 학교에다 납품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는 굳이 문구점을 내지 않고 가게세 낼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학교에다 납품하면 되니까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다이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것은 이게 문구까지도 부담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문구까지도. 그만큼 경제 위기라는 놈이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결국 다이소에 가서 더 싼 가격에 사는 것, 이게 경제 위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이 문구점 하나가 사라져도 그 속에는요 다양한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 그리고 위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을 반드시 우리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문구점이 이렇게까지 망한다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실물 경제가 어디 하나 좋아지는 데가 없구나. 여기저기 실물 경제는 계속 펑크가 나고 있구나. 예,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즘같이 삼고사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금리에 고환율에 고물가가 우리 삶을 더 옥죄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 창업은 참 조심해야 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은요, 내가 희망퇴직하고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절대 창업하지 마세요.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내가 잘하는 것에다가 말입니다. 그리고 창업하세요. 그 기간이 적어도 2년 이상 3년까지는 그렇게 지식 쌓고 경험 쌓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